예, 오늘 시장은 뭐 특별히 시장을 견인하거나 또는 시장에 크게 위협받거나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다만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선현물을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환율 등으로 봤을 때는 또 주변 여건 등으로 봤을 때는 1월 달에 이어서 2월 달에도 순매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 동안의 그들의 모습은 다소 보수적인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미국은 조금 낫죠. 하지만 그것이 다른 여타국,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본이나 신흥국가에 과연 긍정적인지에 대한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 점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볼 때 앞에서도 정책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 하는 건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현재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만 또 장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자기가 말했던 것을 속전속결, 빠르고 정광석화처럼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건데 그것이 전 세계 특히 미국 증시를 들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입장, 현재 한국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요. 걱정되는 측면도 좀 있다는 것이죠. 양쪽을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되기 전 공약 시 당시 제시했던 3대 공약이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 투자 감세도 있지만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이 규제 완화, 이 사실 약간 추상적이라서 요 공약은 좀 나중에 실천할 것으로 봤던 건데 바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도드-프랭크법이라고 하는 금융규제법이 있습니다. 전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그런 법인데요. 그때 만들어진 법인데요. 그것을 곧바로 만들어진 지 시행한 지 불과 한 6, 7년 정도 되지 않은 신생법을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는 것이죠. 도드-프랭크법이라고 하는 것은 2008년도 리만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금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투자를 한 현재 상업은행 및 또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대형은행 자본 확충을 의무화시키고 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히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무분별하게 자기 자본까지 들여가지고 현재 파생상품에 투자를 한 바 있었는데 그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이른바 볼코룰까지 포함시켰고요. 자, 이런 것 해서 2009년도 당시에 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목적은 당연한 겁니다. 리먼 사태 같은 초대 규모 금융위기가 전혀 재발되지 않게끔 만드는 일종의 규제입니다. 자, 이것을 애써서 당시에 공화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애써서 만든 그런 법인데요. 트럼프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이 경기 회복에 상당한 걸림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것과 관련돼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건데요. 그것을 만드는 주체, 물론 당연히 공화당이 되겠지만 그 내각이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각을 가만히 보면 월가 출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그 재무부 장관만 하더라도 스티븐 무누신, 이 사람도 월가 출신이고요. 또 상무부 장관으로 있는 윌버 로스, 이 사람도 현재 월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스티븐 배넌, 이 사람은 뭐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월가 출신입니다. 해서 이 정책이야말로 사실은 금융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받기는커녕 다시 정가로 복귀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월가를 위한 정책을 내놓게 되는 수순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것과 관련돼서 지난번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에 있었던 현재 샌더스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범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사기꾼이다 이렇게 지칭할 정도로까지 지금 부정적인, 사실은 이런 월가에 대한 규제는 일반 여론도 한 70% 내지 80% 정도의 비중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죠. 자, 그것이 당장은 미국의 지금 월가 등 금융시장의 상당한 활력소가 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어떤 문제가, 특히 월가는 탐욕스러운 본능을 갖고 있죠. 자체적인 위험 관리는 상당히 구멍에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터질 수 있는 위험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점에서 특별히 이 부분 무조건 좋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상당 기간 이와 관련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어서 그것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인데,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증권주죠. 초대형 한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출범하게 되는 초대형 증권사, 미래에셋 대우라든가 또는 현재 삼성증권 같은 이런 증권사가 일단 1차 4월 달에 출범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1차 수혜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들 증권주는 그런 바람을 타는 측면이 있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를 않고 있어서 권유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은행은 실적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간략하게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최근 들어 은행과 관련된 현재 재무 건전성 지표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1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0.19%. 이 정도 수준이면 사상 최저치 수준입니다. 거의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상당히 낮은 연체율이라는 거고요. 대기업에 대한 연체율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대략 1% 이하면 된다 했던 건데, 재작년이군요. 재작년 0.9% 넘던 것이 0.77% 정도 수준으로 한 1년 사이에 0.2%포인트 정도 낮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현재 지금 자산 건전성이 상당히 좋아진 상태라는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대선 충당금과 관련된 그런 부담이 항상 매년 있어 왔었고, 최근 구조조정 기타 대기업의 실적이 부진해서 그와 관련된 충당금 부담이 상당히 컸던 건데, 작년부터 이렇게 줄기 시작했죠. 금년 더 주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 실적도 약간씩 좋아지고 있고요. 구조조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태라서 그와 관련된 부담도 상당히 덜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부담, 그러한 그 배경. 그리고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죠. 데트 인컴 마진입니다. 완만하게,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고, 미국의 금리가 현재 인상이 단행되면 단행될수록 조달금리 상승폭은 상승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가상금리, 대출금리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해서 님, 순이자 마진 조금씩 커지는 단계다 하는 것, 그리고 기타 반가 슈랑스 등 보험과 연계된 상품 매출, 수수료입니다. 이런 수수료 수입 기반도 점차 넓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같이 대형주들이 부각되는 수순이 벌써 1년 넘게, 1년 6개월 가깝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시각, 또 현재 국내 시장을 참고하는 펀드들의 시각 자체의 기본의 틀 안에는 가치지를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한가운데 물론 철강력 기타 등등 또 있지만 현재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자리에 은행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은행 최근에 많이 작년 7월달 이후에 약 27% 정도 주가가 올라갔지만 여전히 PBR 순자산가치 주가 자산 비율은 0.5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전히 순자산 가치 대비 현재 주가는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업 환경가 조금씩 개선된다고 한다면 은행주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